안녕하세요. 아랫동네 놀새들의 박은희입니다. 자, 저는 2012년에 자유를 찾아서 대한민국에 왔는데요. 지금은 경영학을 공부하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지금 보시면 제가 뭘 하고 있죠? 이게 마스크라고 하는데 제가 대학생인데 집에서 공부하고 있거든요. 온라인 강의로. 사실 일상이라고 하면 제가 대학에 가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감염 질환 때문에 모든 일상들이 뒤바뀐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마스크를 끼고 여러분에게 일상들이 변화됐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서 이런 모습으로 카메라 앞에 나섰습니다. 근데 말을 해야 되니까 이제는 일단 좀 벗고 할게요. 이제 숨을 쉬고 좋네요. 사실 화장하면 막 여기에 묻고 난리가 아니에요. 빨리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지고 모든 분들이 일상 속에서 나름대로 자기 친구들도 보고 또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면서 행복한 그런 일상 속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제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대한민국에는 어떤 의료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고 또 이런 의료 시스템을 극찬하는 세계적인 보도에 의해서 제가 어떤 느낌을 받고 있는지라는 데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코로나란 무엇일까라는 것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코로나는 2019년 12월에 중국 우한에서 발생이 돼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새로운 유형의 그 바이러스로 인한 호흡기 질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증상에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호흡기 질환인데 기침도 하고 인후통도 있고 이런데 그러면 감기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감기는 저희가 이제 앓게 되면은 열도 나고 그리고 몸도 쑤시고 콧물도 나고 인후통도 생기고 이러면 이게 감기가 왔구나 라고 해서 병원에 가잖아요. 병원에 가서 약을 처방을 받고 또 충분한 휴식을 하게 되면 일주일 이내에 효과를 볼 수 있다면 코로나는 그 이외에도 객혈이라던가 구토, 설사 같은 다른 증상들이 동반되기도 하고 그리고 코로나에는 잠복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일주일 이내에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빨리 코로나 증상이라는 것을 캐치를 하시고 병원에 가서 검사 받으시고 또 대책을 세우면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지역 사람들을 위해서 코로나 확산 방지에 참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전 세계적으로 아까 대한민국의 의료 시스템이 극찬을 받고 있다라고 했는데 세 가지 예를 들어 말씀해 드릴게요. 첫째는 대한민국의 초기 대응 정책인데요. 근데 매일매일 뉴스를 보다 보면 미국은 지금 난리가 아니에요. 화장지를 다 사버려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화장지를 못 샀던 그런 일들도 있었고 하루에 대한민국에서는 2만 명 이상의 확진자를 검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면 그렇게 우리가 우러러보고 극찬하던 그런 세계 강대국의 미국에는 그런 검사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확진자 수가 증가하고 있고 대한민국에서는 최고치 900명 이상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하루에 거의 한 50명, 60명 정도의 확진자 수가 확진자 수를 저희가 볼 수 있겠어요. 그러면 대한민국에서는 몇 달 사이에 전진적인 효과를 봤다면 미국에서는 아직까지 그 상태에 머물러서 더 악순환이 돼가고 있는데 이런 작은 땅덩어리에 대한민국이 전 세계적인 극찬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초기 대응 정책. 예를 들어서 마스크를 대량 생산을 해서 모든 국민들이 줄을 서서 마스크를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빨리 사서 그러니까 시간 절약도 할 수 있고 확산도 감소시켰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하나 예를 든다면 전자 구축 시스템인데요. 열이 있는 사람이 저 전자 시스템에 이제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열이 있는지를 감지를 해서 그 정보를 이제 저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저장한 정보를 모든 국민들에게 메시지를 통해서 알려주는데 이거를 경고 메시지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에는 90% 이상의 국민들이 핸드폰을 사용하고 있어서 이 경고 메시지는 핸드폰을 사용하게 된 모든 국민은 다 받아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 어떤 그 효과가 있을까요? 내가 만약 그 확진자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어떻게 집으로 갔다, 어디로 갔다 라는 메시지를 받게 되면 나 거기 갔었는데 라는 의심을 갖는 그 잠재적인 확진자는
빨리 병원에 가서 빠른 검사를 받고 대책적인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초기적인 대책으로서 대한민국의 이런 의료 시스템은 전 세계 모범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참 자랑스럽지 않나요? 두 번째는 광범위한 조사인데요. 이 광범위한 조사라고 하면 막 널리 퍼져서 조사를 하는 거다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드라이브 스루라던가 그리고 공중 전화기 부스 같은 야외 진료소 같은 것을 이제 구축을 해서 확진자를 검사할 수 있고, 또 이런 검사를 통해서 의사들에게 감염되는 방지를 했다는 거죠. 그 드라이브 스루라고 하면 영어를 받아들인 조선말인데요. 즉 외래어라고 합니다. 드라이브 스루라고 해서 drive 운전하다 라는 뜻이고, through 통과하다 라는 이 영어 단어를 합성해서 운전해서 가면 이제 그 야외 진료소에서 의사들이 차 안에서 검사를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도 절약하고 확산 방지를 빨리 할 수 있다는 거죠. 또 두 번째로는 검사 비용인데요. 사실 오늘 제가 뉴스에서 CNN 뉴스를 봤는데, 한 의사의 그 마지막 한마디라는 뉴스가 너무 저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 같아요. 미국이 그렇게 잘 사는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코로나 확진자가 자기가 죽어가는 모습에도 그런 자기 건강을 신경 쓰지 않고, 누가 나의 이 검사 비용을 갚나요? 라고 의사한테 말을 했다는 거예요. 확진자는 숨을 졌는데 검사 비용 때문에 사실 자기가 죽어가는 상태도 건강을 생각하지 않고 비용에 신경을 썼다는 거는 그 미국의 의료 시스템에 대한 허점이거든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놀랍게도 확진자는 그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고, 또 치료 또한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었다는 거 참 놀랍지 않나요? 이게 바로 대한민국의 정말 모범적인 두 번째 사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사회적 거리 두기 운동인데요. 사실 자본주의다라고 하면 만약에 지도자고 있어요. 그러면 아무리 법을 따르라라고 해도 자기 각자의 행동을 많이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사실 이 자본주의에서는 자유가 있는 대신에 능동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스스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또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고, 모든 사람들이 스스로 이 운동에 참여하고 있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전철을 타고 제 친구랑 같이 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떤 아줌마가 제 친구한테 와서 마스크를 건네는 거예요. 이렇게 건네면서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고 또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데 마스크가 없으면 내가 이 마스크를 드릴게요 라고 하면서 오더라고요. 제가 배운 자본주의는 정말 썩고 병든 사회이고, 또 남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회라고 배웠는데, 어떻게 자기가 힘들게 번 돈으로 산 마스크를 다른 얼굴도 모르는 사람에게 주는 거를 보면서 과연 저는 어떤 거를 느꼈을까요? 매일매일 이 코로나 때문에 정말 많은 뉴스들이 쏟아지거든요. 그리고 온종일 그 직장이나 대학 생활에 복귀하지 못하고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조금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하실 텐데, 사실 그 스트레스 대신에 저는 감동을 더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서 의사들, 그리고 간호사들, 그리고 의료에서 일하는 모든 분들이 자원봉사를 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많은 의료진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모든 코로나 확진자들을 검사하고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울컥했던 것 같아요. 사실 북한에서는 4월 15일, 2월 16일 보면 항상 선물 받고 무슨 거를 조금 받게 되면은 이거는 다 우리 영도자님, 그리고 위대한 영도자 김정인 원수님의 사랑이고,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 지도자만이 우리 인민들의 영웅이 될 수 있다라고 배워왔는데, 대한민국에서는 그냥 보통적인 사람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나눠서 영웅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다른 한 가지, 이거는 제가 뉴스를 보면서 눈물을 흘린 건데요. 확진자 수가 많다 보니까 의사와 간호사들이 집을 못 가잖아요. 24시간 이제 일을 하면서 보내는데, 그분들이 집도 못 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서 어떤 호텔을 가지고 있는 분은 그 호텔에
20개 되는 방을 내줌으로써 모든 의사와 간호사들이 그쪽에서 조금이라도 눈을 붙이고 확진자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북한에서 배우지 못했던 자본주의이고, 세상에 누군가는 모든 국민들을 정말 정치적인 노예로 만들어가고 있다면, 우리가 썩고 병든 자본주의라고 배웠던 대한민국에서는 누구나 스스로 다른 이웃들을 위해서, 그리고 사회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지도자, 영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다른 사례들을 본다면 사실 코로나 발생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있다면, 중국 우한에서 온 신도들이 대구, 경북 교회에서 이제 기도를 드리면서, 그게 밀집된 공간인데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코로나 확산율이 쭉 증가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코로나에 시달리게 됐는데, 그런데 이제 대구에서 중학생들이 앱을 개발을 해서 이 확진자 수가 어디를 경로를 했는지를 업데이트를 시켜주면, 그 업데이트된 정보를 보고 다른 사람들이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게 했던 사례도 있고, 또 다른 한 가지 사례를 본다면, 대한민국에서는 일을 하거나 또 뭐 레스토랑이나 자기 사업을 하게 되면 자기 건물보다는 건물주에게 돈을 주고 그거를 빌려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 건물을 빌려준 주인이라고 하죠. 그 주인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일상들이 제가 변화가 됐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업도 잘 안 되고 돈도 잘 안 벌어지고 이런 점을 고려해서 월세를 깎아준다거나 또 전혀 월세를 받지 않는 사례들도 있었고, 또 어떤 분들은 식당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사회적 거리 운동에 이제 참여하다 보면 밖에 나가서 음식을 먹는 비율이 많이 줄었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산 그런 음식들이 썩어가기도 하고 또 변질되고 하기도 하는데, 그런 것들을 변질되기 전에 다 음식을 해서 뭐 격리된 사람들에게 나눠주기도 하고 이웃들과 함께 나눠가는 모습을 보이는 참 아름다운 모습들이 한둘이 아니었어요. 네, 북한에서는 저희가 맨날 배우는 거는 재기박과 쪽잠으로 우리 인민들을 위해서 잠도 못 자고 헌신하는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원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모든 걸 다 해야 된다라는 충성심 하나만으로 살았는데, 대한민국에서는 그런 용도자가 없이도 우리 스스로가 다른 이웃들을 돕고 또 모두가 하나가 돼서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북한에서는 이동의 자유가 없어서 약간 확산 방지율이 한국이나 또 다른 나라보다는 없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코로나가 어떤 증상이 있는지 들으셨고, 또 코로나가 어느 만큼 무서운 질병인지를 알았을 텐데, 이 코로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꼭 우리가 지켜야 될 예방 규칙들을 따르고, 기침을 할 때에는 꼭 이렇게 막고 기침을 하십시오. 이렇게.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거리 두기 한 1m 내지 뭐 1m 이상 정도의 거리 두기를 해서 사회적 거리 운동에 참여하셔야 될 것 같고, 또 손도 자주, 손 씻는 거 참 어려운 일 아니잖아요. 그래서 손도 자주 씻으시면 그런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항상 방심하지 않고 이런 사회적 거리 운동이라던가 또 우리가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 따르셔서 우리가 일상 속으로 돌아가서 좋아하는 친구들을 만나고 또 일상 복귀를 함으로써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복귀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코로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랫동네 놀새들의 박은이었습니다. 다음에 봬요.